격려를 받는 문고리 권력이란 제목이 붙었는데 바로 북한의 문고리 권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김정범 교수님 오랜만에 선체로 좀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민생 행보를 김정은이 나갔는데 여성 2명이 수행했다. 그 두 사람 얘기를 좀 해주시죠. 바로 부인 이설주 그리고 여동생 김여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여정은 네. 87년생이고 네. 부인 리설주는 89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네. 김여정이 2살 많지요. 네. 2살 많고 리설주는 뭐 전혀 공식 직책이 없고 네. 김여정이는 현재 정치 일선에 좀 집중히 관여하고 있어서 네. 사실상 2인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노동신문인데요. 평양에 있는 미래상점 종합봉사기지를 방문한 모습인데 원래 부인과 여동생 이 사이가 좀 좋은 관계일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좀 보겠습니다. 이거요. 자, 김여정, 친동생인 여동생 김여정이 북한 내 권력 서열이 2위다. 네. 라는 추정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공식적인 권력 2위는 황병서잖아요. 네, 황병서가 뭐 실수라 그러지만 네. 명목상으로는 이제 김영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에 정치국 상무위원이 3명 있는데 네. 김정은, 김정남, 황병서인데 김영남이나 황병서가 사실상 뭐 힘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전혀 힘이 없고 네. 오히려 김여정이가 황병서한테 현재 격려를 받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 위치, 공식 직함이 뭔지 또 실제 어떤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전선동부의 부부장이다.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보도가 나올 때는 네.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네. 실제 역할은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알려진 거고. 공개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직지도부 부부장인데 네. 이 부분에서도 신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이건 신빙성이 높다. 네.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김정은이가 네. 훈장이나 네. 영웅치고 상을 줄 때 보면은 네. 상을 김여정이 전달할 때 전달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포상 문제는 조직지도부가 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김여정이가 선전선동부 부부장하고 조직지도부 부부장을 다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추측이 가는 거죠. 네. 그런데 네. 이게 두 자리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자리죠. 이게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네. 사실상 북한 노동당을 지배하는 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인데 네. 양쪽에서 부부장을 다 하고 있으니까 네. 이 모습이 네. 과거의 김정일이 같은 모습이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1973년도에 선전선동부 부장이 되고 네. 조직지도부 부장이 되면서 네. 내가 후계자라는 것을 이제 공포한 것 같은 거거든요. 아하. 그런데 네. 말만 부부장이지 실제로는 네. 조직지도부에는 부장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직지도부도 관장하고 있고 이 선전선동부의 제일 높은 사람이 김기남인데 네. 나이가 80대 후반 됐습니다. 80대 후반인 부장 밑에서 예,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사실상 네. 북한의 사상 문제도 김여정이 다 하고 네. 바로 조직 관리나 당원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김여정이 하지 않느냐.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이제 2인자인데 네. 최근 들어서 어떤 특정 언론에서 네. 자꾸 서기 실장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서기 실장은 김창선이고 네. 그다음에 서기 실장이 되려면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돼야 됩니다. 아하. 네. 이게 공식 방송에서 네. 당 제1부부장이라면은 네. 서기 실장이 될 수도 있지만 네. 한 직급 아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서기 실장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 그렇네요. 이제 87년생이라니까 지금 만 29살인데 아버지가 42년생이니까 31살 때 이런 핵심 요직을 차지했고 29살인 딸은 오빠 밑에서 부부장, 핵심적인 두 조직의 부부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야말로 황병서가 거수경리 할 만하겠네요. 좀 무섭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근데 궁금한 게 29살이라고 하고 김정은의 동생이라지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무서워서 격려만 붙이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 마음까지 얻고 있는 건지 김정은, 김여정 부부의 노장성들 마음 잡기 이거는 흔적이 좀 보입니까? 흔적이 좀 보입니다. 아. 김여정이가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부하들을 막 질책을 하고 네. 호통을 치고 계급을 강등시키고 네. 그다음에 김여정이가 뒤로 가서 네. 그 호통을 당하고 네. 강등을 당한 부하들을 갖다가 이렇게 뭐랄까 다독이고 어루만지고 하는 일이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오빠가 그냥 두르게 패고 네. 여동생이 이렇게 다독여주고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많은 질책당했던 그런 간부들이 김여정을 굉장히 좋아하는 뭐 그런 네. 그런 입장이 있고 네. 그다음에 김여정이가 상당히 똑똑합니다.
아, 그런가요? 상당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네. 북한 내부에서는 네. 아들이었으면 후계자가 될 만도 한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똑똑합니다. 아, 그런 정도 평가를 북한 내에서 내리고 있고 우리 정보 당국에서도 그런 거를 파악하고 있고 그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동안 계속 김여정 얘기 나온 김에 여쭤보자면 남편이 누굴까? 뭐 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누구의 둘째 아들이야, 누구의 조카다. 네. 좀 파악이 되나요? 이게 첫 번째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것들이 이제 중국에서 네. 사업하는 사업가들. 네. 듣고 그 사람들이 또 북한에 또 들어가서 네. 직접 누구누구를 만났다. 네. 만났다니까 저 사람이 바로 김여정의 남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용해 그 노동당 비서의 둘째 아들이다. 네. 그 이름이 이제 최현철인데 아하.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네.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네. 리수영 그 외무상의 조카다. 네.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김정은 입장에서 네. 최용해나 리수영 외무상 조카한테 시집을 보내게 되면 네. 만약에 숙청을 해야 될 때 네. 최용해를 죽이든가 리수영을 죽여야 되는데 여동생의 그 장인을 죽이든가 네. 자기 그 큰아버지를 죽인다든가 하면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 그리고 김여정과 이 아들 그리고 이 최영희하고 힘을 합쳐서 어떤 세력이 형성되기 때문에 네. 김정은이도 감당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대갓집, 이렇게 명문 대가에는 결혼 안 시키고 네. 가능하면 이렇게 평범한 집 식구가 한다고 결혼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가능성이 낮아진 겁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같이 다닌 동기동창인 남성과 결혼한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확인이 됐습니까? 요거는 뭐 정부에서 또 네. 정보기관에서 확인한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 동기동창과 결혼했다. 물론 뭐 발표는 안 했지만은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떻습니까? 근데 평범한 집안 출신이고 과학 분야의 교수 일을 하고 있다. 요거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현재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사업가가 네. 북한에 들어가서 직접 39호실 간부하고 이렇게 고위 간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네. 갑자기 저 사람이 바로 우리 39호실에 근무하는데 저 사람이 네. 바로 김여정의 남편이다라고 했기 네. 때문에 네. 그걸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요 부분은 좀 세모를 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사실 신우이하고 올케하고 이렇게 네. 나오는 장면이 별로 없었어요, 그동안. 따로따로 나오는 경우는 제법 있었지만 네. 오늘 두 사람이 이설주와 김여정이 노동신문 사진에 동시에 잡힌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왜냐면 네. 근데 또 오랫동안 안 나오면 또 둘이 뭐 갈등이 있다 고부 갈등처럼 신우이 올케 사이가 안 좋다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런 얘기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어떻게 알고 북한에서는 노동신문을 통해서 저런 사진을 공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저 사진을 보면 오른쪽에 파란 옷 입은 이설주, 그리고 저 뒤에 빨간 동그라미 되어 있습니다만 김여정 이렇게 보이네요. 뭐 물론 김여정은 당 직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뒤에 항상 뒤에 네. 안쪽만 나오게 이제 사진이 나오긴 하지만 네. 어쨌든 힘은 이설주보다 훨씬 더 김여정이 있다는 게 이제 정설이. 근데 둘 사이 관계가 좋습니까? 북한에서는 네. 김일성 시대나 김정일 시대에는 부인은 절대로 정치에 관여 안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아하. 예, 근데 김성애도 마찬가지. 네. 그다음에 고영희도 마찬가지. 절대로 정치 일선에 나서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김경희라 하더라도 사실은 경공업부장이기 때문에 직책이 네. 약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네. 김여정이 여자지만은 이렇게 네. 정치 일선에 직접 개입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나 리설주는 개입을 안 시킵니다. 네. 그래서 김여정이는 여자가 아니고 네. 혁명 동지고 김정은이한테 네. 리설주는 부인이고 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분명히 역할 분담이 있죠. 네. 그런데 작년 5월 달에 네. 김여정이가 임신 중에 네. 몇 달 당 업무를 안 했습니다. 네. 그때 리설주가 자기 친인척을 갖다가 네. 요직에 등용시켰다가 네. 바로 갈등이 생겨가지고 김여정이가 나중에 복귀한 다음에 전부 다 그 사람들을 다시 철직시켰습니다. 그런 갈등 관계가 있었죠. 자, 김정은의 혁명적 동지와 다름없는 여동생. 또 남자였다면 후계자가 될 수 법했던 그 여동생이 출산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설주가 친척을 등용시켰다. 그건 뭐 이조 시대 때 네. 중전이 자기 오빠나 네. 뭐 이런 사람들을 등용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그런 케이스와 같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건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이거 조선왕조 실록에 나오는 이야기를, 야사에 나오던 이야기를 그대로 적용하면 바로 지금 평양에서 벌어지는 그 왕조의 모습 같은 인상을 강하게 받게 되네요. 자, 전 차장. 이제 저 영상을 저희가 좀 공개해 드려야 될 때죠. 네. 자, 저희가 말레이시아에서 입수한 영상 좀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네, 말레이시아의 탄광의 모습인데요. 2014년 11월에 말레이시아에 탄광 폭발이 일어나서
북한 근로자가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탄광인데 지금도 북한 근로자 50여 명이 저기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정말 돈을 다 당에 상납하는 그런 열악한 처우를 받으면서 저 막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진, 영상입니다. 수백 미터 이제 막장에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데 뭐 러닝 셔츠에 반바지 하나 입고 쉬는 모습, 정말 네. 단체 생활하면서 네.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영상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단독 입수한 말레이시아 탄광에 있는 모습인데요. 이들이 보내는 송금, 과연 북한에서 어떤 데 쓰이고 있을까요? 자, 채널A 종합뉴스 7시 20분에 시작되는데 저희가 첫머리부터 집중적으로 이 상황, 영상 더 많이 공개하고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김정봉 교수님도 오늘도 함께 했는데 오늘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소식입니다. 10번째 소식 순위 확인하겠습니다.